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후보자가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번 강 후보자의 사퇴로 25년간 이어져 오던 의원들의 현역 불패 신화도 깨졌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에선 다음 달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어저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전격적인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의원 1호 낙마죠. 예, 참 안타깝고요. 또 한편으로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명에 되면 장관을 아주 잘 하면서 국정의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라는 의욕을 강선우 후보자가 가졌던 것 같은데 연일 계속되는 여론의 악화 또 심지어 여론조사에도 이제 실제 반영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 보였고 여성 시민단체는 계속 반대 성명을 내고 심지어 전임 정부의 여가부 장관이 예산 갑질이라는 그런 것까지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서서 과연 이런 상태로 장관의 임명이 되는 것이 과연 국정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의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여가부는 그 부처의 특성상 여성단체라든지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국정을 진행하는 그래서 성과를 낳는 그런 업무들이 많다고 보니까 과연 여성단체들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데 과연 그 협의조차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아주 큰 부담을 가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마지막에는 이러저러한 종합적인 판단 끝에 대통령실에서도 알게 모르게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어떻게든 전달이 된 결과로 본인의 결심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예, 결심이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강선우 후보자가 정말 그 충격적인 어떤 갑질, 저희들도 다 국회 생활 해봤습니다만 특히 보좌관하고의 관계에서 변기수리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정말 충격적인 어떤 갑질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있던 거짓 해명 논란이라든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재명 대통령과 입을 덮어줬다는 그런 어떤 단적인 어떤 예로 너무 또 친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강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재송부 요청을 했고 그런데 결국은 임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던 게 민주당 내외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어떤 보좌관들, 특히 많은 여성 단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과 가까운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또 민노당이라든지 좌파 진보 정당에 있었던 반대 여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반대 여론이 잦아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여론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좀 끌고 갈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부적합한 강선우 후보자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어떤 인사 검증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한 어떤 그런 어떤 과정 개선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관해서 두 분의 입장을 들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그 반응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SNS였나요?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그 결단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인사검증 시스템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네, 들으신 것처럼 강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이어졌는데 그런데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기 전에 17분 전쯤이었습니다. 이제 네.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의원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는데 이 부분을 두고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박 의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실이 뭐 두 후보가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특정 후보에게만 그런 명심을 전달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박찬대 후보가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를 먼저 감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뭐 관계로 하든 또는 의원들을 통해서든 어쨌든 먼저 감지한 것은 사실인데 자 감지했다고 해서 박찬대 후보가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느냐? 이것은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전당대회 와중에 본인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대통령께도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직언을 할 수 있다, 또 충정 어린 당의 리더십은 오히려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그 사퇴 요구라는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일정한 영향을 주려는 그런 판단도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실제 이런 박찬대 후보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중간 선거 과정에서의 승부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민 여론을 중요시한다. 국민 여론의 감수성이 강한 당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만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해서 오히려 국정 운영에 큰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 여론에 민감한 당대표 리더십이 결국은 권리 당원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직언하는 또 쓴소리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아주 공개적으로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자진 사퇴 직전에 어쨌든 박찬대 의원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관심이 좀 예, 쏠립니다. 여러 언론을 종합해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한 것 같고 그것을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받아 들여져서 이제 그때쯤 해서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그리고 이제 박찬대 두 후보들, 두 의원들한테 동시에 이제 연락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아도 이런 어떤 SNS상에 공개적으로 사실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민심을 곧바로 좀 전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저께 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0% 이상이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여가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부정적인 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박찬대 후보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국민의 어떤 뜻을 이제 반영을 해서 본인이 이제 나타낸 것 같고 또 대조적으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지적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강선우 후보자를 보호한 듯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남겼죠. 그런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성향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박찬대 후보가 이 면에서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포인트를 좀 얻었다. 지금 전당대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후보는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전당대회에서 이런 어떤 국민들의 뜻을 같이 한다는 이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많은 좀 어필을 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짧게만 여쭤볼게요. 이번 어떤 이 모습이 지금 이제 어쨌든 수해로 인해서 전당대회 일정이 좀 바뀌었잖아요. 하나의 네.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호남권에 경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마지막 그 주가 되는데 이걸 다 통합을 했죠. 다음 주로 다 이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을 겨냥한 박찬대 후보가 상당한 판단을 하고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당원이 55%고 또 대의원이 15%,
또 일반 당원과 국민이 30%인데 일반 당원과 국민들은 거의 역대 전당대회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뭐 1,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인데 이렇게 민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께도 직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과연 권리당원의 판단에도 표심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의 올바른 방향은 이런 것이다. 당대표 리더십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내는 것인데 과연 권리당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한 박찬대 후보의 진정성을 얼마나 또 인정하는지 또 할지 여부는 표의 결과에 달렸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앞선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최대 변수로 꼽혔던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 쇄신과 당 재건에 앞장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최근 한동훈 대표가 하루에도 한 10번씩 이제 출마 불출마 왔다 갔다 한다고 본인 스스로 그리고 주변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최종 출마 여부를 발표하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죠. 결국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치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입문하고 난 다음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좀 참패를 하고 또 지난번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또 당대표 선거에서 또 나와서 또 탄핵이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너무 좀 쉼없이 달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이 좀 당 내외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내년 또 지방선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슈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그렇게 밝은 어떤 전망을 이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당대표 출마를 해서 되기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구도상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설사 된다 할지라도 또 지방선거 등이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과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본인이 말한 것처럼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데 좀 마중물 좀 그런 뒷받침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어떤 뜻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장동혁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후보 뭐 물론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5파전으로 지금 전개될 것인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그 입장을 취할 것이냐 또 누구를 또 지지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어떤 전당대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지지할 거라고 보세요? 뭐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아무래도 뭐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에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보이게 지원할 가능성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원했다가 그분이 좀 떨어지면 한동훈 후보 본인 자체의 어떤 정치적인 좀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게 눈에 대놓고 좀 섣불리 좀 지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한 전 대표의 불출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선거 때마다 출마를 했었는데 결국은 출마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불출마를 해서 이 양상이 완전히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실제 작년 총선이 대표하고 난 뒤에 바로 또 전당대회 당대표로도 출마를 했었고요. 또 대선 후보 뽑는데도 또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당의 분위기가 다 친윤 분위기로 가고 기득권 일색으로 가고 윤희숙 혁신안까지 다 자초될 위기에 빠져서 당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친윤석열 기득권 옹호 쪽으로 가면 희망이 없다 하는 명분으로 출마가 점쳐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불출마로 결론을 냈는데 가깝게는 안철수 의원을 만나고 난 뒤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아주 완강하게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의 후보단이라는 사실상 힘든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불출마함으로써 어쨌든 안철수 또는 조경태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를 저는 뭐 전면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앞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선 자신이 국회로 좀 입성을 해서 여의도 정치에 좀 자리를 잡는 쪽으로 우회적인 정치적 기반 다지기에 나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초선의 주진우 의원도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출마 배경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는 주진우 의원이 뭐 최고위원 정도 출마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아주 용감하게 당대표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어떤 분위기가 좋을 때 최대한 좀 급을 높여야 된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최근에 주진우 의원이 잘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당시 이제 청문회에서 계속 이제 맹활약을 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총리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위원을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주진우 의원의 몸값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당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진우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후보급에 지금 반열에 좀 오를 수 있는 좋은 어떤 타임을 잡은 것 같고 본인은 그래서 용감하게 이번에 좀 도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 일부에서 좀 황당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특검의 어떤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꼼수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비판이야말로 정말 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설사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수사 여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만약에 수사했던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 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런 어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용감한 어떤 초선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태도야말로 지금 여야의 어떤 그런 어떤 갈등의 어떤 국면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정책적으로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이런 태도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에 도전한다 하는 것은 지금 지지부진하고 계획이 아주 자초위기에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홍숙전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법무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 법무비서관 할 당시에 소위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라는 그 과정을 이제 반론 특검이 이제 수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갱노한 이후에 770-8080 그 비아폰으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고 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고 그 와중에 법무비서관이었던 주진우 당시 비서관에게도 전화를 했다.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나 또 사령관들이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갱노했다. 그 갱노가 결국은 국방부로 경찰청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전해져서 결국 은폐로 이어진 것 아니냐.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왜곡됐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사가 풀려가고 있고 그 단서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당시 법무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이 그 전화가 과연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은폐와 관계가 없는지 법무비서관이라면 유관 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당대표로 나선 분이라면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나서는 것인데 이러한 특검의 피의자가 되어서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입장 없이 그렇게 당대표 출마 의사만 밝혔다는 것은 뭔가 방탄하려는 특검에 방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은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이라도 주진우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들께 밝히고 대표 행보에 나서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 달 앞두고 이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 쇄신 작업은 정체 중입니다. 내용을 좀 짚어보면 윤희숙 혁신안 논의를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는데 오전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는 윤희숙 위원장이 불참해서 논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윤희숙 위원장은 참석 의사를 당 지도부에게 밝혔음에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서로 좀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의총에서 이제 구작은 이제 부총장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왜 윤희숙 위원장이 오지 않느냐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안 왔다고 하면서 좀 이야기가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이제 의논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윤희숙 의원, 전 의원, 이제 이도 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지금 의총에서 굉장히 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좀 부정적인 기류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결과를 의총에 같이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혁신위원회에서 제대로 내부적인 어떤 논의도 좀 부족한 것을 윤희숙 위원장이 언론에 막바로 이제 그 공표를 하고 지금 사실 언론에 지금 혁신위원회 안들이 지금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언론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뭐 사후 추인하란 말이냐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좀 불쾌한 어떤 그런 뜻을 표명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과정상도 좀 매끄럽지 못했고 또 두 번째 윤희숙 위원장이 이런 어떤 내용을 만들 때 좀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특정 의원들을 거명하면서 좀 불출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인적 청산이라는 건 정치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 민주당 당시에 대선에서 참패한 다음에 혁신위원회 비대위원을 꾸리면서 아주 젊은 박지원 위원장이 586 운동권 청산이라는 기준점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이 이것을 받지 못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오히려 쫓겨나가는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기준점도 제대로 없이 특정 인사들을 좀 청산하는 이런 어떤 또 혁신안을 좀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총 자체에서도 좀 의논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혁신안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부분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매끄럽지 않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혁신안 좀 소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뭐 사실상 뭐 윤희숙 혁신위도 자초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 혁신위가 저도 해봤습니다만 의총이 있으면 당연히 가장 앞선 순서 또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해서 의총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또 혁신을 하느냐 마느냐 또 하더라도 어떤 혁신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논의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또 당원 투표에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가 부를까 말까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이런 식으로 그 소위 진실 게임으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할 생각이 없고 그냥 무늬만 혁신위로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사실상 오전에 불렀지 아니하다가 아니 왜 부르지 않느냐라고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항의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오후에 또 의총을 열어서 혁신의 안건을 토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련하는 문제, 사과하는 문제를 당헌 당규에 반영하자. 인적 쇄신, 인적 청산까지도 요구했고 당 지도 체제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그런 핵심 안건을 어떻게 45분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뭐 맨날 며칠을 밤샘을 하더라도 해도 토론을 해도 그 결론이 나지도 않을 그런 중대 사안인데 단 45분 만에 종료했다는 것은 윤희숙 혁신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막 이런 상태로 8월 22일 전당대회를 치러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혁신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윤희숙의 혁신위원장도 결국은 본인이 먼저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종료 선언을 하든지 막 그런 조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참 이 제1야당의 모습이 계속 윤석열이라는 이런 과거의 프레임에 자꾸 빠져서 한치도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전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또 야당의 건전한 발전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참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 그래서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돼서 상당히 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질문도 드릴게요. 3특검도 지금 각각 한창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명품 가방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전달이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측에서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물품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러한 어떤 뭐 영수증 확보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 특검마다 이제 좀 경쟁적으로 좀 과잉 수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죠. 예두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라든지 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라든지 이런 어떤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가택 그리고 교회 수색까지 이루어져서 종교 탄압이다 이런 어떤 비판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특검이 이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과잉 수사, 특히 피의자 어떤 사실 공표라고 이제 비판받을 만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즉 통일교 측에서 이제 뭐 YTN 인수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뭐 주려고 의심하는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용도인지 하등 뭐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런 어떤 영수증이 가지고 뭐 추정이라는 어떤 논리로 계속해서 언론에 먼저 공표되고 있는 것은 이 특검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나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되면 언론에 공표를 하는 건 몰라도 하등 지금 뭐 드러난 것도 없고 영수증 발견 일로 인해서 지금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는 이런 어떤 태도는 좀 신중하게 하면서 진실을 가리는 그런 어떤 수사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그러나 저 내란 특검은 뭐 정광 석화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로 구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전 여사를 언제 구속할 것인가 시차가 좀 있죠. 그런데 그건 뭐 특검의 좀 스타일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고요. 김건희 특검은 지금 계속 구속하는 사유를 하나씩 축적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뭐 다 증거가 드러나 있고요. 삼부토건도 이제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다이아 목걸이에 의해서 명품백도 이제 영수증까지 확보를 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용산 간저 뇌물 공짜 그 공사 사건 현대건설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단서들이 11억 원에 달하는 스크린 골프장 또 기타 윤 대통령 그 부부가 사적으로 쓰는 용도의 시설들을 공짜로 해주려 했다 하는 의혹도 상당 부분 어떤 하청업체에게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까지도 다 파악이 하는 등 김건희 특검도 상당 부분 이제 수사에 실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아주 자신 있게 신청하지 않겠느냐. 그 결과는 바로 구속으로 기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점을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김건희 특검은 상당 부분 차곡차곡 잘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사 진행 속도다. 다만 특검과 특검끼리의 보조라든지 또 이런 것은 좀 소통할 필요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들 다뤄봤는데요. 지금까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